지금부터는 댓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댓글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제 자유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댓글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자유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게시판류가 대부분 다 게시판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댓글 시스템이나 뭐 좋아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뭐 파일 첨부 시스템이랑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이 먼저 있고 게시판 글을 보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쓰는데 제 게시판 중에서는 이쪽에 이제 뷰에 해당되는 글 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이제 댓글을 막 달면 댓글이 달리고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글번호가 이제 자유 게시판이 먼저 있다는 얘기는 글번호가 먼저 생겼고 그 글번호를 가져와서 이쪽에 이제 그 글번호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데 가져와서는 이제 화면에 뿌리면 글번호가 나오게 되죠. 그 화면에 뿌려져 있는 글번호를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그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데이터 정보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글번호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댓글을 쓸 때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댓글은 짧게 쓰기 때문에 바로 타이틀 없고요. 댓글 내용과 작성자와 작성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얘를 이제 지웠다가 뭐 한 개를 댓글 그 게시글에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이때 이제 댓글 번호를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을 하시려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해서 댓글 번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글 번호에 해당돼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이렇게 게시판에 글 보기를 하시면 댓글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댓글도 같이 가져오시는데 페인 처리를 해서 가져옵니다. 페인 처리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페인 처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글보기에서는 이제 부여가 이쪽에서는 글보기를 하시면 이쪽에 부여가 나오게 되잖아요. 부여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 부여 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쪽에 댓글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뿌려내니까 리스트를 가져오는 두 번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글보기 하실 때. 그리고 이제 글쓰기나 글수정이 들어가면 다시 이제 글보기로 그 게시판 글보기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그냥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SQL 디벨로퍼 여세요. SQL 디벨로퍼 여시고요. SQL 디벨로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평상시에 평일 때 이제 못 나오게 되시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팀원들한테 좀 부탁해서 컴퓨터를 키는 거예요. 키셔가지고 팀비어를 설치하고 팀비어를 해서 집에서 접근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집에서 개발한 거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시고요. 팀비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써보시면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가 내부 IP를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으로 열려있지 않아서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없고 야간에도 수업이 진행되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 24시간 켜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팀비어 있을 때 이제 내가 평상시에 못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옆에 팀원들한테 컴퓨터 좀 켜달라고 해서 팀비어 실행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SQL 디벨로퍼 하기 위하시고요. 저희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자바 제로제로를 이제 커넥트해서 여십니다. 여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시면 테이블은 지금 이제 테이블 안에 있는 걸 보시면 보드 있습니다. 보드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이제 보드 리플라이 쪽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래서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건데 테이블부터 만드세요. 모든 것은 테이블부터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부터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려는 모든 것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화면단에서 주고받고 하시면서 그 이제 고치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SQL 디벨로퍼 열었으면 이제 쿼리라고 있죠. 쿼리라고 있으신데 그 중에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와서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SQL에서 board.sql 열기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테이블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뭐 작성한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그 F4키 눌러서 샘플 데이터까지 넣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샘플 데이터 넣기로 해서 비워놨죠. 그래서 F4키 누르면 샘플 데이터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샘플 데이터 넣는 것도 사실은 만들었어요. 보드 언더바 SQL, SQL이나 SQL2 이렇게 보시면 그 셀렉트하고 이제 여기 인서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드 셀렉트2는 아니고 보드 SQL이네요. 그 보드 SQL, 보드 언더바 SQL.SQL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 데이터 입력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F4키 눌러서 사용하실 때는 샘플 데이터까지 다 넣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 먼저 생겨야 되고요. 게시판에 해당되는 댓글을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고, 댓글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고까지 이제 보드 SQL을 집어넣고, 지금은 운영하는 쿼리를 이제 보드 언더바 SQL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지만, 그 나중에 풀로 만들 때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샘플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일반 게시판에 대한 샘플 데이터죠. 샘플 데이터 넣기인데, 저희가 일반 게시판 샘플 데이터입니다. 샘플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이제 여기 밑으로 해서 이제 이 댓글에 대한 일반 게시판 댓글에 대한 샘플 데이터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야 되죠. 위에다 만드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고 댓글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샘플 데이터, 글보도가 뭐가 생길지 알고,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이제 2번 같은 거 사용합니다. 그 오라클을 인서트 하다 보시면요, 예, 지금 현재 그 XE 버전에서는 그 글번호 시퀀서를 사용하면 1번부터 보통 세팅이 많이 되시는데요,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걸 쓰면 2번부터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비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그 시퀀서 번호를 쓰는 것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쓰려고 쓰는 거지, 글번호를 1, 2, 3, 4 잘 정렬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시퀀서가 2번부터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이제 된 경우가 있어서 1번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2번에 해당되는 댓글을 막 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댓글을 다시는데, 이제 그 2번에 해당되는 2번 글에 댓글 달기를 해서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달아 놓습니다. 3개 정도 달아 놓을까요? 3개 달기를 하셔서 여기다 인서트를 하십니다. 다 하시면 커밋을 시켜서 완료를 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기 전에 맨 위에 드랍부터 한번 보시면, 드랍, 컨스트레인트 뭐 해서 테이블 삭제했고, 시퀀서 드랍 시켜서 삭제했고, 이제 시퀀서 부분은 시퀀서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랍 시켜서 테이블을 제거할 때 포린 키부터 드랍을 시킵니다. 그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삭제가 안 되면 원본 데이터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드랍해서 테이블에서 복사해서 밑으로 붙여넣기 한 개 하고, 위에 있는 걸 붙입니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풀네임 쓰겠습니다. 리플라이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해서 한 개 지워주시고요. 드랍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 생성은 프라이머리 키부터 생성을 합니다. 그 테이블을 제거하실 때는 포린 키에 해당되는 걸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이걸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걸 제거하셔야 사용하고 있는 놈이 제거가 돼야 원본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랍 시킬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제거하고 포린 키를 나중에 제거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생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테이블에 관련된 생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테이블 게시판 생성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생성 이렇게 게시판 테이블 생성 테이블이나 이런 걸 생성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얘는 거꾸로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원본이 있어야 원본을 보고 이제 이런 연관된 글들이나 이런 걸 작업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생성하실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생성하고 포린 키를 나중에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반 게시판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게시판 먼저 생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제 그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게시판 댓글 테이블 생성을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테이블은 되게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신 것을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것을 테이블 정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카페에 가보시면,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검색을 그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이렇게 했어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REP까지만 쓰세요. REP. 제가 테이블 이름 쓸 때 REP까지만 써서, 그래서 엔터 치면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뭐 트리거 같은 경우는 PLSQL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이제 일단은 스킵 시켰기 때문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게시판에 댓글 달기 처리면 그 프라임 소스보다는 뭐 스키마, SQL 이런 거를 쓰시면 되고요. 트리거 실수 DB 샘플 데이터 말고 밑에 여기 5576번 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지금 여기 커뮤니티 쪽에 있는 거와 비슷한 이제 쿼리를 작성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으신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제목까지 잘 달려 있죠. 달리는데 일반 게시판 밑에 일반 게시판 댓글이 있습니다. LEP까지만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쫙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리플라이를 풀네임으로 써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리플라이 이렇게 해서 ly를 더 붙여주세요. 리플라이 더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얘는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붙였어요. 사실은 프라이머리 키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저희가 이거 프라이머리 키만 있고 메시지에서 이런 게 안 보이시면 지금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r 넘버 이렇게 테이블명 리플라이로 썼으니까 테이블명이 리플라이 ly를 붙여줘야 됩니다. constraint 붙일 때 이게 제약 조건이고, 제약 조건에 이름을 내가 붙여서 사용하시는데, 그냥 프라이머리 키로 붙여서 썼죠. 이거 썼는데 이게 지금 제약 조건을 붙이는데 제약 조건 이름을 내 맘대로 붙여서 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조건 패턴, 제약 조건 유형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는 것을 적어서 그 보통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 넘버가 필요한데, 이게 그 리플라이 넘버 이런 뜻이고, 이 넘버가 이제 그 이쪽에 포린 키로 레퍼런시스 보드에서 넘버를 이제 그 참조하고 있어요.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 이쪽이 포린 키. 이 지금 리플라이에 있는 넘버는 포린 키, 이쪽에 있는 거는 보드에 있는 넘버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부분, 컨스트레인트를 안 쓰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컨스트레인트를 쓰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넘버라는 컬럼에 이거 포린 키로 지정하고 있다. 레퍼런시스 해가지고 보드 넘버고, 온 딜리트 캐스케이드 붙여서 그 원래 게시판이 삭제되면 댓글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같이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레퍼런시스부터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에러 메시지 잡거나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텐트는 500자까지만 쓰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한글로 봤을 때 한글로 한 200자 쓸 수 있어요. 그럼 600자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가 한 글자입니다.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2바이트가 한글이 2바이트가 한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오라클만 지금 3바이트가 한 글자로 한글인 경우에 제3국 언어를 지원해서 모든 제3국 언어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 오라클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3바이트짜리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 11 버전부터 얘가 3바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3바이트로 지정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한글로 200자를 하겠다. 그럼 여기다 600바이트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600바이트로 지금 쓰겠습니다.
라이터를 30으로 썼는데 이 라이터가 이제 한글로 따지면 10글자입니다. 10글자까지 쓸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뭐 디폴트는 시스데이트로 사용하시고, 그 패스워드 수정 삭제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빼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판 할 때도 패스워드를 쓰지 않았죠. 그냥 사용하시는 거 쓰고 맨 마지막 콤마는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둡니다. 그 본인 건지 알아야 되면 그 본인의 로그인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작성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글쓰기 할 때 본인 건지 알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서 이제 쓰기 하는 권한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비밀번호에 맞게 삭제하거나 이럴 때도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내가 쓴 그림을 최소화된 증명, 그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막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드시고, 테이블을 인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퀀서가 필요합니다. 시퀀서는 그 아무거나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지정할 때 2개, 3개 연결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퀀서는 그 독립기체입니다. 독립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그 시퀀서는 아무거나 만들어셔도 되기 때문에 드랍 시퀀서 한 개 하시고요. 시퀀서 제거를 먼저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서니까 여기다가 리플라이 한 개 더 붙이겠습니다. 리플라이 한 개 더 붙이고 시퀀서를 뒤에다 더 붙여서 보더 언더바 리플라이 시퀀서다 이렇게 해서 한 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얘를 삭제했으면 당연히 한 개 만들어야 되죠. 크리에이트 시퀀서에서 인서트 되기 전에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더 언더바 시퀀서인데 보더 언더바 리플라이 시퀀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시킵니다. 맨 처음에 F4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시는 이유는 이제 없는데 삭제해라 이렇게 삭제해라 부분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삭제해라 라고 하면 오류가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그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 넣기를 이거 이제 보드 언더바 SQL.SQL에서 찾아가져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라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2번 글에 대한 댓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두 번째 글인데요. 두 번째 글에는 댓글인데, 이게 인서트를 하다 보면 그 오라클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나 스탠다드에이션 버전 같은 경우에 그 2번 글이 맨 처음 게 2번 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글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시퀀서는 1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1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넥스트 밸류는 사실은 2번이 됩니다. 2번 맞나요? 원래 맞기는 2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그 이론상은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SQL XE 버전에서는 그 1번이 세팅이 돼서 넥스트 밸류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1번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퀀서를 만들면 무조건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디폴트가 1로 돼 있어서 그러면 2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버전, 그 에디션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깔아가지고 쓰다 보면은 얘가 1번부터 안 나오고 2번부터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운영체제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XE 버전은 1번부터 그냥 나오죠. 1번부터 나오니까 저희는 여기 있는 오라클 쪽에 댓글이 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오라클 버전이나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이쪽이 2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시겠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1번부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퀀서 그쪽에 있는 시퀀서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퀀서를 어떻게 저도 시퀀서를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든 1번이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얘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 1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시퀀서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 맥스 밸류를 쓰는 거죠. 맥스 제일 큰 숫자를 꺼내가지고 와서 플러스 1 하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널이면 0으로 세팅해서 플러스 1 하면 1로 만든다.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쿼리를 작성해서 인서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이제 댓글을 여기다가 달아야 되는데 insert into insert 뭐 insert into board underbar reply를 답니다. 가로 열고 다를 거는 이제 r 넘버 그다음에 넘버 그다음에 타이틀은 없고요. 컨텐트 있고요. 컨텐트 라이터 있습니다. 라이터 WRIT야. 라이터 데이트도 있는데 라이터 데이트는 시스데이트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넣는 걸로 하시고 밸류스 쓰시고 가로 열고 얘는 보드 언더바 시퀀스에서 받아온다.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SEQ. 이게 쿼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제 보드에 있는 걸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글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 next value next val 콤마 쓰시고 글 번호는 2번 글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2번 글에 댓글 달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2번입니다. 여기 글 번호가 이제 게시판의 글 번호입니다. 쓰시고 컨텐트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뭐 콤마 라이터는 여기 썼을 때 뭐 L2라 썼는데 한글로 쓰겠습니다. 쓰시고 세미콜론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게 쓰겠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한 개 써놓으시면 되고 한 2개 정도 더 달겠습니다. 3개 달기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넥스트 밸류 내용은 다른 건 다 동일하시고 내용이랑 작성자만 좀 틀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라클은 뭐 DB의 일종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DBMS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홍길동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축구에 대해서 축구보다 힘들다. 손흥민은 축구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웠을 것 같은데 매일 하는 일이라서. 근데 과정은 힘들지 않죠.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그걸 직업으로 가지려면 되게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만드시고 샘플까지 집어넣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쭉 쿼리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트리거에서 뭐 만들고 샘플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 앞에 보시면 샘플 데이터, DB 샘플 데이터까지 해서 이걸 파일을 한 개로 만들어 두시면 인설트에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댓글까지 싹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DB를 이거를 그대로 쓰시려면 이제 얘 구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러려면 이제 크레이트 돼 있는 이걸 구조를 스키마라 그러는데 크레이트 돼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떤 때 이렇게 짜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짜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시고 F4키 눌러서 얘를 이제 DB 로컬호스트에 이제 자바 제로제로에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보드가 다르게 생기게 됐고 이제 여기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뭘 하시게 되면 보드 리플라이 관계 생겼고 보드 클릭하면 이제 보드 데이터가 옛날에 막 썼던 거 말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집어넣은 거를 나오게 되고 보드 리플라이도 지금 2번 글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드와 보드 리플라이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보드 게시판에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짤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가 댓글 리스트를 볼 때는 댓글 리스트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제 게시판 일반 게시판 글보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보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글보기를 셀렉트해서 가져올 때 맨 처음에 가져오는 데이터는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 가져올 거는 일반 게시판 글보기, 그러니까 2번 글을 보겠다. 2번 글 댓글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글을 보겠다 라고 이제 셀렉트 사용하시면서 뭐 별표 쓰겠습니다. 별표 프롬 쓰시고 이제 보드 웨어 쓰시고 BOLD 웨어 쓰시고 이런 넘버가 2번인 글을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겠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이런 글을 한번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오기서 1번 게시판에 글을 가져와요. 그런데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그 댓글도 가져와요. 댓글 리스트를 가져온다. 그 댓글 오더바이 써가지고 그 알넘버 디센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셀렉트 별표로 쓰겠습니다. 별표 from 보드 언더바 시퀀스 seq 쓰시고 시퀀스가 아니라 리플라이 쓰시고 웨어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글 번호가 2번인 것을 가져옵니다. 요거 이제 그 보고 있는 글 번호랑 동일하게 넘버 이꼴 2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ESC 디센딩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쓰려면 셀렉트 문장 3개 쓰시는 거죠. 페이지 폴럼 쓰려면 그렇게 사용하시고, 첫 번째 가져온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합쳐서 가져옵니다.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메인 할 때 2개, 3개 가져오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위에 거는 부여로 저장하면 될 것 같고 아래 거는 리스트로 저장하면 될 것 같죠. 이해되시나요? 리퀘스트에 가져와서 저장을 2번 하시면 됩니다. 매수들 2개 실행하셔서 2번 가져오시는 걸로. 이제 게시판 댓글을 시스템을 쓰는 순간 이제 댓글을 계속 가져오는 걸로 뷰 페이지가 좀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 게시판의 뷰 페이지를 조금 복잡하게 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듣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DB는 다 됐습니다. DB는 이걸로 퍼펙트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